자, 오늘은 네이버에서 공정하지 못한 영역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정말 마케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에 있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론 대기업에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저와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도의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마케팅을 하실 때 많은 성과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은 네이버가 사실 뛰어나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물론 얘네들도 인기가 있지만, 마케팅 효과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적으로 검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네이버의 검색을 통한 어떤 마케팅 효과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만약에 무슨 마케팅을 먼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저는 무조건 네이버 마케팅,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우리 마케팅 영역에서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가 검색 1위를 딱 잡은 후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해서 네이버에서 뭔가 노출은 절대로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항상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밥은 맨날 먹고 이제 간식으로 뭐 먹지, 이제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이버 검색 결과가 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네이버 검색 결과가 어떠냐가 결국에는 내 마케팅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되는 건, 네이버 검색 결과는 네이버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런 건 얘기 안 하려고요. 좀 치사해 보여가지고, 뭐 네이버 건데, 그리고 뭐 나랑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잠실역 원룸 치면은, 네, 파워링크 나오고요. 네이버 부동산이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 나옵니다. 네, 뭐 네이버가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에 올리시는 것도 물론 나름의 효과도 있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이 떡하니 있으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직방이나 다방에도 왜 우리 건 안 올려줘?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네이버 거고. 그래, 뭐 이게 불공정,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뭐 굳이 얘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승환을 좋아해서 이승환 돈의 신, 자 했어요. 그럼 뭐가 먼저 나옵니까? 네이버 뮤직이 먼저 나오죠. 이런 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왜 멜로는 안 나와? 혹은 뭐 지니 뮤직은 왜 안 나와? 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겠죠. 뭐 물론 치사해, 에이 더러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네이버 거니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건, 이런 작은 영역들은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합시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이버 거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외에도 네이버에서 굉장히 차별화를 심하게 시키고 있고요. 이 차별화가 우리의 마케팅의 어떤 트렌드, 혹은 우리 마케팅의 방법, 혹은 우리가 마케팅의 지향점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어떤 차별 플러스 이 네이버가 내세우고 있는 C랭크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컨텐츠 기조과 컨텐츠 천민, 흑수저와 금수저의 어떤 차별이 점점 더 극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네이버가 그렇게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우리를 차별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 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광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색 광고는 가격만 낮다면은 되게 좋은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의도해서 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문제가 이제 비싸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검색 광고는요, 오로지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로지 텍스트만으로 고객을 꼬셔야 된다. 어떤 문구를 쓰느냐를 꼬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에 띄느냐, 이게 전략이었죠. 그래서 뭐 볼드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색 광고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 텍스트만 도배하던 이 검색 광고 시장에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홈페이지들이 더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요, 같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더라도 네이버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에게 더 눈에 띄고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치아 교정. 치아 교정 보시면요, 뭐 오렌지 성형외과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에이스 플란트 치과에는 뭐가 붙어 있죠? 톡톡이 붙어 있습니다. 톡톡이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 1:1 상담 혹은 상담 전용 플랫폼이고, 뭐 최근에는 이제 알람도 톡톡으로 이렇게 받고 있을 정도로 네이버에서 주된 서비스입니다. 이 톡톡은 검색 광고, 사이트, 네이버 지도, 그리고 블로그, 스토어팜 등등으로 네이버 서비스들 엮는 데 굉장히 일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돌출입 전문 오렌지 성형외과 의원도 온라인 상담이 있어요. 청담 이사랑 의원도 온라인 상담이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네이버 톡톡만 이 마크를 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따지면 카카오도 줘야 되죠. 자체 상담 시스템도 줘야 되죠. 그리고 간혹 있잖아요. 무슨 상담하면은 상담원이 지금 부재 중인데 이렇게 뜨는, 그것도 일단은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없어요. 오로지 톡톡만 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강의하는 저로서는, 자 보세요. 이곳에서 눈에 띄어야 되면은 일단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야, 이렇게 모바일 들어가야 모바일에서 편한 것 같다 사람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톡톡이면 상당히 더 편할 것 같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얘가 고객의 클릭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원피스 한번 보실까요? 원피스.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쓰는데요. 그냥 A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그냥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그냥 클릭 누르고 몇 번만 누르면 끝나요. 자, 여성 원피스. 제가 이곳에서 뭘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1번, 2번, 4번 보다 3번에 있는 애가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문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로그인해서 클릭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고 구매까지 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강의하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담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홈페이지에 꼭 네이버 톡톡을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띄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홈페이지가 쇼핑몰이다 혹은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꼭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넣으세요. 그래야 사이트 영역에도 당연히 노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검색 광고에서도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클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타 업체, 예를 들면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단 사람이 있어? 안 떠요. 몰라요. 노출시키려면 똑같이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내가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돈을 내는데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색 광고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거야.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자, 비키니를 제가 쳐봤는데요. 1번, 2번, 3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이버 페이입니다. 네이버 페이는 뭐죠? 결제 시스템이죠.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네이버는 돈을 그 중간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네이버페이로 스토어팜이라든가 어떤 데 결제를 하셔가지고 네이버페이에 있는 적립금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또 필요해서 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제가 비키니를 사려고 갔어. 가격도 오케이, 대충 알겠어. 그런데 이곳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수많은 쉬운 결제, 뭐라고 하죠?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많지만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네이버페이만 나옵니다. 네이버페이만. 그럼 사람들 네이버페이 적립해야지 라고 하고 클릭을 하겠죠. 즉 클릭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네이버페이가 준다는 거죠. 그런데 돈 똑같이 내. 네이버페이 없으면 광고에 손해를 보는 거죠. 왜 네이버 나오는 건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정말 정말 네이버 사랑하지만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파워링크 영역에 네이버 페이 적립, 얼마를 적립시켜준다, 노출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다 네이버 페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3,000원 적립, 얘는 2,000원 적립, 얘는 1,000원 적립.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3,000원 적립 하겠죠. 비슷한 가격이면 하겠죠. 이거를 네이버가 하려고 이렇게 내놨었어요. 그러다가 엄청 사람들이 막 뭐라 했죠. 이 나쁜 놈들, 니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이버가 잘못했어, 우리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견통이 잘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는 그냥 오케이, 그냥 뭐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네이버 페이는 내 매출이랑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헐, 네이버 페이를 달지 않으면 노출이 안 돼요. 이곳에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알려주는 입장 혹은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드실 때 네이버 페이 꼭 다세요. 그래야 네이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에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출의 어떤 눈에 띄는 것 때문에 마케팅을 알려주는 사람, 마케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전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페이 혹은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혹은 네이버 톡톡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공정한 거래일까요? 공정하지 않죠. 두 번째는 파워 컨텐츠와 공식 블로그, 공식 포스트입니다. 여러분 파워 컨텐츠 알고 계시나요? 파워 컨텐츠는 이런 상품이고요. 제가 이미 수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파워 컨텐츠 생각보다 괜찮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색 광고와 노출 대비해서 굉장히 상위 노출에 메리트가 있어요. 입찰가 단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파워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채널 뭐가 있는 줄 아시나요? 첫 번째 블로그, 두 번째 네이버 포스트, 세 번째 네이버 카페. 만약에 여러분들 이 중에서 티스토리를 운영한다, 다음을 운영한다, 그리고 뭐 워드프레스를 운영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무것도 파워 컨텐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네이버 거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 영역은 네이버도 노출시켜주고 다음도 다 노출시켜주면서 왜 광고를 하려고 했더니 왜 네이버만 되는 건데? 라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는 좋은 컨텐츠를 효율적인 돈을 받고 상위에 노출시켜준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건데, 좋은 컨텐츠를 꼭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네이버에서는 현재 네이버에서 파생된 서비스, 블로그, 포스트, 카페가 아니면 이 파워 컨텐츠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메인 블로그를 다른 블로그를 쓰고 있다면, 네이버 게 아닌 걸 쓰고 있다면, 카페도 네이버 아닌 걸 쓰고 있다면 노출될 기회가 없는 거죠. 자, 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마크 아시나요? 공식입니다. 요 다음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공식이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노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식이 노출이 잘 된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래 난 그것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내 공식 블로그도 이곳에 떠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공식 블로그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블로그 보시면 이 세 개들이 더 있는데요. 이 세 개들 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 있는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서울.go.kr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를 이 호스팅 연결해서 그 운영한 거라서 세 개 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워드프레스라던가 혹은 다음이라던가 티스토리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서울시 공식 블로그야. 그럼 네이버에 나 이거 공식 블로그 할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과거에 마케팅을 도와드렸던 모 대사관이 있습니다. 모 대사관에서는 이제 나 티스토리 운영했었거든요. 공식 블로그 안 된대요. 아니 우리께 이거 공식 블로그 왜 안 돼? 티스토리니까. 예, 그래서 이 마크를 받으려면 오로지 네이버 블로그만 됩니다. 네이버 카페만 대표 카페가 되고요. 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래요. 이거는 그래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 이 더러운 것들 니네가 안 하면 뭐 그냥 포기하지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내 공식이잖아요. 내 공식 블로그를 표시해달라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고 안 된다.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은 되게 뭐라고 하죠? 쇼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혹은 쇼핑몰 하시는 분에게는 황금과 같은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색 안에서 이 네이버 쇼핑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하거든요. 난 여기서 꼭 살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에서 전환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이버 쇼핑을 이 영역에서 어떻게 노출되느냐가 실제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네이버 쇼핑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 이 재밌는 거. 444가 어떻게 444를 찍었지? 아유, 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네이버 쇼핑에 어떤 영역들이 노출되느냐? 네이버에 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쇼핑몰 등록하는 게 있어요. 혹시 명칭을 아시면 한번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 쇼핑몰 등록을 하면은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에 노출이 되는데 이 영역에 노출될 수 있는 건 크게 종합몰 혹은 오픈마켓, 뭐 11번가나 G마켓 이런 데가 이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스토어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쇼핑 솔루션이죠. 세 번째는 일반 사이트 가능합니다. 일반 쇼핑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종합몰, 오픈몰,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내 쇼핑몰들이 어우러져서 상위 노출이 적절하게 공평하게 되는 게 원래 이론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1번가나 오픈몰, 오픈마켓이 노출이 될 가능성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스토어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운영해서 등급을 높이게 되면은 상위 노출 될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이쁘게 꾸며놓은 쇼핑몰, 내 자사몰이죠. 내 자사몰이 네이버 쇼핑 영역에 특히 인기가 있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어팜을 운영하거나 11번가에 들어간다. 노출이 원래 잘 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광고라 붙어있죠. 광고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 자사몰도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실제는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광고를 쓰거나 스토어팜을 쓰거나 혹은 오픈마켓이나 종합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되는 영역인데 내 자사몰이 노출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다. 특히 경쟁이 센 키워드는. 그래서 불공정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랭크 얘기입니다. 이 C랭크, 모든 분들이 한을 가지고 있는 C랭크죠. 이 C랭크는 네이버에서 굉장히 잘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뚫리니까. 특히 AI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짧은 팁, 막 상위 노출하기는 어떤 팁들 이런 거 하면은 어뷰징 패턴에 걸려가지고 블로그 금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전처럼 멍청하지 않아요. 네이버가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C랭크. 자, C랭크는 뭐냐? 워낙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글을 쓰면 넌 상위 노출돼. 이게 C랭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거는 너무 치사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DB, 서치 로그, 뭐 체인스코어, 자 이런 것들 네이버 블로그 혹은 네이버 서비스가 아니면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외부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좋은 점수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진짜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한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운영하는 기간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스타트업들 혹은 신생기업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다. C랭크가 굉장히 좀 거지 같은 그 알고리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네이버에 항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냐? 공식 블로그입니다. 앞에 공식 블로그 한 번 더 나왔죠. 앞에 나왔던 공식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면 공식을 안 주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안 줘?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이 공식 블로그는 출발선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노출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자, 국가장학금 보시면 교육부, 그래 교육부는 오케이. 그리고 지오.kr, 뭐 그래 지오.kr 노출돼 있어. 왜냐면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양사이버대학교 공식 블로그에서 했어요. 그쵸. 근데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한양사이버대학교가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곳인가? 그런데 다른 이런 공식을 붙지 않는 그런 블로그나 혹은 그런 학교 혹은 그런 학원에서 운영을 해서 글을 쓰더라도 이 한양사이버대학교 상위에 뜨기 쉽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보시면 컨실러입니다. 컨실러 보실까요? 서프라이즈, 게디 뷰티, 뷰티톡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공식 포스트 혹은 공식 블로그들입니다. 날짜도요. 제가 캡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지난주에 캡처했는데 4월 20일, 5월 11일 그리고 5일 전 옛날 거임에도 불구하고 컨실러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거라도 상위 노출이 잘 돼요. 왜? 공식이니까. 그리고요. 사후 피임약 검색했을 때 북, 닥타이다, 아시아투데이 언론사라든가 출판사 혹은 의학 커뮤니티가 노출이 되는데 왜 사후 피임약이 노출이 얘네만 먼저 될까요? 자, 보시면 그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C랭크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블로그, 카페, 지식인이 되면서 기간 혹은 규모가 큰 기업이 상위 노출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이 중에 대기업 있다. 공식 블로그를 만들 조건이 되는 대기업 있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보다 상위 노출을 하기에 좋은 기회는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누구죠? 쇼핑몰에 마케팅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노출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식 블로그랑 공식 포스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잡고 싶은 키워드의 70% 이상을 잡거든요. 그냥 공식이라서. 글도 정말 대충 써요. 하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업을 처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뭐 상반기, 하반기 때 공식 블로그 가이드를 완화하겠다. 근데 아직 뭐 전혀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저 같은 사람은 공식을 받지도 못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인데 사업을 또 막 한 사람이야. 그러면 더 장난 아닌 거죠. 더 C랭크의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때문에 이 돈 없는 사람은 노출이 안 되고, 혹은 작은 기업은 노출이 안 되고, 돈 많고 큰 기업은 노출이 잘 돼. 한양사이버대학교보다, 혹은 게디뷰티나 뷰티톡보다, 혹은 시네마 북스나 하이닥보다 공식을 달지 않은 사람이 노출이 좋은 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출 아예 안 돼. 이거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혹은 이 중에서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내 블로그를 어떻게 잘 키우겠다, 노출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식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더러운 네이버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네이버 마음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네이버 마케팅 네이버 마케팅 강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좀 멸종이 되어가고 있죠. 멸종되어서 몇 없어요. 여러분 아마 주위에 찾아보시면 네이버 마케팅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잘 없고요. 그리고 블로그만 하시는 분들은 있거나, 혹은 스토어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 네이버 전체를 다루시는 강사분들은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요. 결과는 네이버 그래 니 똥 굴다 야 씨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네이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좋은 곳이다 보니 네이버 톡톡 사용하세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사용하세요. 네이버 페이드 하세요. 블로그도 무조건 네이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워 컨텐츠도 쓸 수 있고, 공식도 달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등등을 제 스스로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쓰시고, 페이커 쓰시고, 티스토리 블로그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쇼핑도 스토어팜 안 하고 그냥 자사몰로 하겠다. 네. 네이버에서 굶어 죽기 딱 좋을 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이현님 말씀대로 결과는 안 입고 와도 네이버에 노출이 되려면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의 찝찝하고도 슬프고도 아름답진 않고, 뭐라고 할까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